차트가 오를 건지도 들어봤어요. 질문을 제가 들어가지고 저희 교수님들도 아마 모르시지 않을까? 근데 재밌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20학번 유동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융합전공학부 도시사회 국제도시개발 20학번 이상빈입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절 동안 뭔가 세상을 좀 더 재밌게 만드는 예능 PD를 꿈꿨었습니다. 근데 예능 프로그램이 단순히 재밌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 저는 다양한 사회적 의미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가장 크게 와닿았던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드린다면, 일단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귀엽고 재밌고 해서 보는 이유도 있지만, 그 이면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살펴본다면 저는 되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놀아준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저렇게 저 사람들 정도 되니까 저런 사회이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베이스에 깔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또 다른 모습에서 재미를 뽑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움을 주려면 그런 사회 구조나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공부가 기반되어져 있어야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사람에 대해서, 그 구성하는 사회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좀 사회 문제에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좀 고찰할 수 있는 도시사회학과와 국제적인 안목과 실천도 기를 수 있는 국제도시 개발을 같이 배울 수 있는 현재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고등학교 때 도시과학대학, 일단 도시가 학과 앞에 붙다 보니까 저희 학과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도시의 건축물이라던가 뭐 도시 구조, 뭐 조경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과를 쓰는 사람이 도시사회학과를 쓴다 이렇게 해서 담임선생님이 왜 쓰냐 이런 질문도 하셨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저희 학과에는 도시공학이라던가 조경 쪽이 도시사회학과랑 비슷한 이미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첫인상도 그랬고, 근데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도시사회학과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보고 알아보다 보니 그 도시 건축물들이나 그런 기술적인 면보다는 그 도시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어떻게 도시 속에서 그 도시를 이루고 더 나은 도시를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연구하는 학과이다라는 생각이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하면서 부랴부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도시사회학과에 입학하게 되면서 수학이랑은 영영 이별할 줄 알았는데, 들어가자마자 사회통계 수업부터 해가지고 되게 데이터를 다루고 통계를 다루는 수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은 정말 어떤 알 수 없었던 변수이기도 한데 생각해보니까 그것을 배우는 이유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보다 그 사회를 바라보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이론이라던가 아니면 영상 툴을 다루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과에서 생각하기로는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한 번에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게 숫자고, 또 그거를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바로바로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성향이라던가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특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이 되게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옆에 분이랑 비슷하게 저도 도시 사회를 이제 주전공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사회 문화 이런 과목을 고등학교 때 배우면서 이제 이론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학자에 관련해서 배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숫자가 나와서 상당히 놀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국제도시개발학을 수강할 때 도시공학과에 이제 몇 학점 정도를 수강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 더 많은, 이제 데이터 관련된 걸 되게 생각보다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융합전공학부라는 학부의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들 공감하실 텐데, 도시사회학과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 도시사회학과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뭐 배우는 거야? 그런 데가 있었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저희 학과 학생들은 이제 다들 그거에 대비해서 각자의 그런 매뉴얼 대답 툴이 각자마다 있을 텐데 저 역시도 학기 초에 되게 많이 들었던 질문이고 뭐 도시에 대해서도 배우고 사회학에서도 배워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같은 거 들을 때 인권 문제라던가 사회학 관련해서도 배우는지 질문도 많이 들어봤고, 또 들어봤던 질문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어느 아파트가 오를 건지도 들어봤어요, 질문을. 제가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저희 교수님들도 아마 모르시지 않을까. 저희 학과는 저도 이제 앞에 도시 사회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질문이 주로 그럼 진짜 뭐 배우는 학과냐,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행동도 사회학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도시사회 국제도시개발학과라는 이제 이름이 좀 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시립대를 아는데 그런 데가 있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학기 초반에는 제 앞에가 이제 주전공이고 뒤에가 융합형 복수 전공이다라고 이제 일일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냥 너무 귀찮아져가지고 그냥 도시사회학과다 아니면 융합전공학부다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학과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우선적으로는 사회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입학하시게 되면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학 이론이라던가 도시사회학 인문 같은 수업을 통해서 보다 고전 사회학자들도 배우고 사회학 이론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이런 게 사회학이구나라는 것을 1학년, 2학년 때 충분히 배우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점점 고학년이 되면 도시 쪽으로 또 엮어서 배우고 문화인류학이라던가 국제 이주, 인권 이런 문제들,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이렇게 열어놓고 내가 관심 있는 쪽을 좀 더 선택해서 심화 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학과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통계 관련해서도 2학년 때부터 배우는데 질적 방법론이라던가 양적 방법론, 사회통계 같은 과목들을 통해서 이제 직접 내가 사회통계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또 돌릴 수 있게 되고, 이제 어떤 연구를 할 때, 사회를 연구할 때 여러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거를 한눈에 탁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수업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도시사회 이제 주전공으로 좀 학점을 이수하기 때문에 앞에 분이 얘기해 주신 거랑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도시공학 이제 측면을 제가 들어야 된다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발이나 이런 거에서 좀 심화적으로 들어가진 않고요. 그래도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들을 수 있는 과목들만 들을 수 있게 배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 국제도시개발학 입문에서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그게 또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에요. 이제 빈곤 국가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금적인 원조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건물 같은 걸 세워주고 이런 거 관련한 그 연구도 많이 하고 직접 이제 참여하신 교수님이어가지고 이게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다음에 국제 관련해서 도시공학과 수업을 들으면 사실 어떤 건축물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되게 많아서 사실 도시공학 수업을 배우면서 국제라는 부분에 많이 접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 속 사회 문제의 원인 발견은 거의 제가 도시사회학과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같은 데서 되게 영상물을 제출하는 수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과 안에 그 학과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과 자료실에 이제 애플 컴퓨터가 3대나 있어서 얼마 전에 새 걸로 바꿨는데 거기서 편집도 할 수 있고요.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도시영화제 같은 경우도 되게 큰 행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되게 영상 관련해서 학교에서 되게 어떻게 하면 도시를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음껏 이제 주체부터 기획까지 우리 학과 학생들이 해봐라라고 맡겨주신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영상이나 미디어랑 아마 이 사회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를 입증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 도시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학과라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저희 학생의 유튜브도 보시면 교수님한테 도대체 어느 진로로 가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도 되게 길게 말하셔놓고 뒤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로 끝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점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고도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이라서 이 학과에 입학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회학이라는 거를 기반으로는 되게 모든 분야에 다 쓰이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더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분야로 많이 진출하고 특히 뭔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되게 많이 진출하는 것 같아요. 선배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여론조사 기업이나 아까 말했던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론조사 기업이라던가 통계 데이터 회사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요즘에는 빅데이터가 유망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진출하시고 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미디어나 컨텐츠 계열 특히 기자라든지 언론 계열에도 많이 진입하시는 것 같고 또 공기업이나 공무원 이런 쪽도 학교 특성상 되게 많이 진출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팀이나 아니면 마케팅팀 이쪽으로도 진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융합전공학부 관련해서 아직 졸업하신 선배가 없어요. 저희는 지금 제가 5대째여가지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뭐 선뜻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해가지고 저도 뭐 도시사회 관련 선배님들 얘기를 좀 하자면 정말 그 앞에 분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가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메리트로 작용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이쪽 전공을 더 배우는데 라고 해서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이제 빨리 전공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진로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면 어디든 갈 수 있고요. 저도 뭐 사례를 들자면 SH 쪽이나 LH 쪽에도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대로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사회조사 분석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원래 마케팅이라 하면 좀 경영의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사람들의 이제 뭐 인권 문제나 이런 다양한 사회학 문제가 좀 거듭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도시 사회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마케팅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도시사회학과랑 그다음에 도시사회 국제도시개발학이랑 이걸 모르시는 분들 제일 많아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좀 소속 단과 대학이 달라요, 본인이. 그래서 뭐 본인 도시사회는 도시과학대학이라는 이제 단과대에 소속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사회 국제도시개발학은 자유융합대학이라는 소속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련 질문을 할 때 뭐 다른 단과대로 이제 전화하시거나 그러시면 질문을 해드릴 수 없다는 점, 대답을 해드릴 수 없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도시개발학이라는 융합형 복수 전공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이걸 이제 다른 이제 단어로 말하면 통섭전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통섭전공을 좀 수강을 하려면 도시사회에서도 그 과목에서도 통섭전공으로 인정하는 과목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학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학과에서도 인정되는 과목들이 있어서 그 과목들을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지 통섭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시사회학과 학생들이 이제 졸업할 때 필요한 전공 이수 학점이랑 도시사회 국제도시개발학과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려고 이수를 해야 하는 전공 학점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본인의 융합형 복수 전공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원할 때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사회학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사회학을 기반으로 같은 그런 도시를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시공학과는 쉽게 말하면 이제 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도시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제 도시공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한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 설계 수업이 되게 주를 이루는 학과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뭐 단지도 직접 설계도 해보고 도시에 있는 그런 건축물들도 살펴보고 그러한 도로도 살펴보고 정말 그 설계 그런 기술적인 면을 직접 실습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배우는 그런 학과라고 본다면 이제 도시 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 정책들을 이끌어줄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과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행될 것인지 발전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고 배우는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과별 인재상을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평가를 학교에서 그 인재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뭔가 제가 여러 가지 고등학생들 저희 과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되게 저도 그때 그랬듯이 되게 사회학이나 뭐 도시학 관련돼서 내가 얼마만큼
대단한 일을 했는지 뭔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되게 뭔가 치중돼서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그 학과에서 내가 배우는 여러 공부가 사실 어떻게 연관돼서 이 학과랑 관련이 되는지 이 학과 수업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말로만 듣던 그냥 사회학 이런 것들을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습득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다를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던데, 사실 교수님들이나 학과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얕거나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가 어느 만큼 사회학적 지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되게 내가 사람에 대한 애정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고군분투했고 정말 내 색깔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정말 나만의 그런 활동이라던가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해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년 동안 고군분투 해왔던 거를 그때그때 까먹으니까 또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록해 나가면서 그때 느꼈던 의미들을 정리해가면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신만의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은 아마도 더 다양하게 활동을 해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진짜 입학처 인재사항은 진짜 무조건 봐야 돼요. 사실 평가 기준을 모르고 제가 준비를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저기 준비하시는 게 맞고, 또 저희가 융합전공학부 특성상 조금 인원을 적게 뽑아요. 그래서 저 때도 이제 수시로 2명 뽑아서 아마 한 38명인가 40명 정도의 지원율에서 제가 뚫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저라는 사람도 이렇게 뚫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재상이나 뭐 자기가 이제 활동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약간 이제 과감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활동을 준비할 때 양보다는 정말 질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양적인 부분은 뭐 교수님들에게 큰 어필도 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면접 가서도 사실 뭐 어떤 책을 읽었다는데 그 책에서 뭐 정말 자기가 뭐 찾은 인사이트가 뭐냐,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뭐 어떤 걸 확장해 나갔냐에 초점을 맞췄지 본인이 책을 몇 권 읽었고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요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깊게 파서 자신만의 생각을 좀 녹여내는 활동을 많이 하면 아마 평가에도 좋고 또 면접에서도 본인이 이제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두 부분 조언해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로 오세요.